이러니까 측면으로 가는 길과 중앙으로 가는 길이 모조리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천상 백패스밖에 답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세상에 이강인은 이걸 이런 식으로 보내더군요.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저번에 우리나라와 싱가포르의 전술적인 부분에 대해 다뤘었는데요. 이때 이강인이 전술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날 이강인 개인의 퍼포먼스를 보면 클린스만 감독이 괜히 핵심 선수를 뽑은 게 아님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장면들을 통해서 그 이강인의 활약상에 대해 다뤄봤는데요. 지금은 서령으로부터 이강인이 막 볼을 받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바로 뒤에 측면 수비수가 붙어있고 딱 봐도 여기에 수비들이 와글와글 모여있는 상태죠. 그래서 다시 설령우한테 볼을 넘겨주게 됐는데요. 그 서령우가 다시 한번 이강인한테 넘겨줬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서령우의 헌신적인 움직임과 그를 통해서 이강인에게 여러모로 좋은 지원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 장면에서 이 패스는 그다지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고 생각했어요. 이강인이 받자마자 바로 2명이나 붙을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정승현도 지금 뒤에서 자신한테 주라고 말하고 있죠. 상대가 수비 라인을 엄청나게 내린 만큼 우리 센터백들한텐 공간이 넘쳐났기 때문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강인이 볼을 받자마자 바로 2명이 에워싸면서 이강인을 압박했습니다. 이러니까 측면으로 가는 길과 중앙으로 가는 길이 모조리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천상 백패스밖에 답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세상에 이강인은 이걸 이런 식으로 보내더군요. 2명이나 압박을 하는데도 이들의 상체 사이의 공간으로 톡 하고 차올려서 옆에 있는 손흥민한테 연결을 시켰습니다. 이강인을 압박하던 2명을 순식간에 바보로 만드는 순간이었죠. 그러고서 바로 앞으로 침투하면서 손흥민과의 2대1 패스까지 이뤄내서 측면을 향한 전개를 계속해서 꾀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뛰어서 오는 패스였는데 이걸 정확하게 이강인의 앞으로 다시 보낸 손흥민의 능력도 물론 좋았지만 아무래도 저 상황에서 이런 각을 본 이강인의 능력이 지나치게 놀라운 장면이었어요. 다만 아직 싱가포르한테는 여전히 이강인의 앞을 잡을 수 있는 선수가 하나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 22번이 꼭 이강인의 볼을 뺏을 필요까지도 없었습니다. 아까 뚫렸던 선수들 중 하나가 지원을 오고 있기 때문에 앞을 막으면서 이강인이 침투하는 것을 지연시키기만 해도 괜찮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이강인을 2대1로 압박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강인이 측면을 가다가 갑자기 중앙으로 방향을 획 하고 틀면서 이 2명의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이러면서 싱가포르의 수비가 급격하게 무너지게 됐어요. 조금만 더 시간이 지연됐다면 이 사이의 공간도 없었겠지만 과감하게 이 침투를 시도한 거죠. 그 동작이 워낙 빨랐기 때문에 앞을 잡고 있던 22번이 여기에 미처 대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마저 그냥 뚫리게 되면 이제 그야말로 바로 실점 위기까지도 당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칙을 불사하고 팔로 잡아 끌었는데 이걸 그대로 앞에 있는 조규성이 받으면서 공격권은 그대로 이어나갈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여기서 조규성이 받질 못하고 볼이 넘어갔다면 무조건 반칙이 불렸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공격이 이어지니까 심판이 어드밴티지를 준 거죠. 그리고 그 조규성이 올린 크로스를 반대편에 황희찬이 받으면서 그대로 헤더로 득점까지 터뜨릴 수가 있게 됐다. 물론 조규성과 황희찬의 플레이도 아주 훌륭했지만 저는 이 1년의 과정에서 2대1 상황을 무려 2번 연속으로 뚫어낸 이강인의 개인 능력이 전개에 있어 너무나도 압도적인 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봐요. 전술적으로 만든 득점이라기보단 이강인 개인의 능력이 만든 득점이었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정도였죠. 이번엔 다른 장면인데요. 지금은 후방에서 우리가 길게 걷어낸 볼을 조규성이 받으면서 그대로 바로 뒤에 있는 손흥민한테 내준 상황이에요. 지금 이강인은 전방으로 볼이 투입된 만큼 바로 앞을 향해 뛰고 있는 중인데요. 문제는 여기에서 손흥민이 이강인한테 바로 주더라도 지금은 이강인의 옆에 측면 수비수가 딱 하고 달라붙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경로 앞에 중앙 수비수도 있기 때문에 이강인이 볼을 받음과 동시에 2대1로 몰릴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손흥민은 여기에서 이강인한테 볼을 바로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볼을 잡고서 약간 측면으로 빠지려는 모션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강인을 붙잡고 있던 측면 수비수가 이강인에 대한 마크를 느슨하게 가져갔어요. 이렇게 손흥민이 완전히 측면으로 직접 빠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겠죠. 하지만 이렇게 손흥민한테 신경이 분산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강인이 볼을 잡게 됐을 때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공간적인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손흥민은 이 타이밍에 이강인한테 볼을 넘겨줬는데요. 사실 그렇다고 해도 그 공간적 여유라는 게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일단 센터백이 앞을 막고 있는 중이고 여기에서 조금만 시간을 끌 수 있으면 바로 측면에 있는 풀백이 붙어서 도와줄 수가 있는 그림이었거든요.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강인의 개인 능력이 저 센터백을 굉장히 당황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지금 센터백 입장에서 봤을 때 이강인이 치고 나갈 수 있는 방향 선택지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죠. 이때 이강인이 왼발에 볼을 대면서 이러한 움직임을 취했어요. 옆에 확대된 그림에서도 보이다시피 왼발을 통해 그대로 중앙으로 이런 식으로 치고 나갈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센터백이 측면으로 나가다가도 딱 하고 멈춰서 이 중앙 루트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이강인이 택한 선택지가 중앙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실제로는 여기에서 이강인이 왼발로 치고 나가질 않았습니다. 왼발로는 헛다리를 짚으면서 다리를 볼보다 앞으로 그냥 지나가게 만들었어요. 센터백을 속이기 위한 페이크 동작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왼발은 지금 볼보다 앞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제 왼발로는 볼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뒤에 있는 오른발로 컨트롤이 된다는 건데, 오른발로 나간다면 자연스럽게 측면으로 나가게 되겠죠. 대략 이런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나갈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센터백이 그 측면을 향한 전진을 막기 위해서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강인이 그 오른발로 볼의 뒤를 차면서 측면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오른발을 볼의 옆에 갖다 대면서 중앙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막는 센터백 입장에서는 이제 측면으로 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중앙으로 급격하게 방향이 전환된 셈이 된 거죠. 여기에 대응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강인한테 중앙 돌파각을 내줄 수밖에 없게 됐어요. 지금 뒤에 선수들의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으로 막 치고 나가는 그 짧은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이강인이 따로 줄 수 있는 곳도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개인 능력으로 풀어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완벽에 가까운 수준으로 여기까지 돌파를 해냈던 거죠. 비록 이 뚫려버린 센터백이 몸으로 부닥치면서 더욱 앞까지 가진 못했지만 그 센터백한테 옐로우 카드를 안겨줌과 동시에 프리킥으로 공격을 이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안겨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개인 능력에 더해서 기회를 창출하는 마지막 패스 능력까지 갖추고 있으니까 상대하는 입장에서 이강인의 존재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장애물처럼 느껴질 것 같네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